결국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혈관 기능, 호르몬 기능, 근육 기능, 기능들이 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서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의학박사입니다. 저는 박민수 박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코로나가 이제 좀 잦아들면서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조금 또 이제 방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면역력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항상 일정하게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면역력을 우리가 젊은 시기에 그리고 면역 건강할 때 다 낭비해버리면 나중에 면역 파산이나 면역 가난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의 교훈을 이렇게 미리 이제 코로나가 알려준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면역력이 지금 우리를 지켜줄 때 면역력을 더 아껴야 된다는 거. 더불어서 우리가 젊은 시기 건강할 때 면역력을 우리가 아끼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면역 낭비, 면역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의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 학자들은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의학자들이 쓰는 단어는 면역이고, 근데 저는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즐겨 쓰는 편인데요. 면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이라는 객관적인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면역력은 그 면역 시스템의 개인차, 즉 이야기해서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에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면역력을 어떻게 잘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생활 습관,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왜 중요하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면역력이 왜 중요한가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소통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나?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면역력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인간이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양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오면 좋죠. 그러니까 영양소만 들어오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만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은 다 오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세균, 바이러스, 환경호르몬, 중금속, 그다음에 농약, 비료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만 들어오면 좋은데 산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매연, 황사,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오염된 물질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 소통을 하면서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옮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과정을 하는 중간에 우리 몸을 지켜주고 방어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면역이고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힘 그리고 개인차가 있는 힘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잘 유지해야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잘 유지하고 또 외부의 환경, 또 외부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면역 파산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단연간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면역력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면역 시스템이 있고 면역력 다 가지고 태어나지만 젊은 나이에 이제 면역력을 낭비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면역력의 낭비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가 면역입니다. 자가 면역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혼란이 생기면서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그래서 면역의 관용이 깨어진 상태죠.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질 외부에 있던 침입자들을 공격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격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시스템이 멈춰야 되는데 그 면역 시스템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면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어떤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공격하게 되는 면역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면역의 관용이라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면역이 가릴 건 가리고 그 다음에 걸러내는 면역 관용 시스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의 어떤 낭비가 일어나는 사람들 살펴봤을 때는 자가 면역을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가 면역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면역력의 소진이 일어나게 되고 면역 세포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일하죠. 우리 직장인하고 똑같아 보시면 돼요. 직장인들이 번아웃이 되는 것은 과로하게 됩니다. 오버워크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제 과로하는 시스템에서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과로가 만성 피로로 가는 것처럼 우리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면역세포의 번아웃을 불러일으켜서
나중에 면역력의 저하로 가게 되는 거죠. 자가 면역의 대표적인 질환들은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갑상선을 자기가 공격하는 자가 면역 갑상선염이라든지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면역세포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면역력이 저하가 되게 되고, 면역력이 저하가 되었을 때 생기게 된 대표적인 질환이 대상포진, 폐렴, 결핵 같은 질환,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잘 걸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는 24시간 365일 쉬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세포와 외부의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면역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된 환경에서 살게 되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염된 물질을 많이 섭취하거나, 그래서 오염된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거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장에서 이제 소화 흡수, 그 다음에 분해를 담당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외부에 어떤 오염된 물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막을 지켜주는 기능이 깨어지면서 이 오염 물질, 그 다음에 장내에 있어야 될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들이 장 점막을 뚫고 우리 몸속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만성염증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혈액 속에는 온갖 독소와 염증 물질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면역세포가 24시간 365일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런 어떤 외부의 독소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면역의 혼란, 약간 혼돈된 상태, 면역의 아노미 상태가 오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장에 이런 파괴 현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탄수화물, 고지방식이, 그 다음에 만성탈수,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 같은 경우들 섭취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우리 혈액 속에 어떤 염증들이 늘어날 때 면역세포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속에 염증을 늘리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음식, 특히 이렇게 당을 많이 올린 음식이나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린 음식을 먹는 경우에 그렇지만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노출되는 환경은 대표적으로 방사선을 쨘다든지 자외선을 과도하게 쨘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화나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가 심한 감정 상태, 운동의 부족, 그리고 반면에 또 과도한 운동, 이런 부분들이 혈액 속에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이런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면역세포들의 혼란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면역세포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은 환경의 오염, 중독된 생활,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어우러져서 면역세포의 여러 가지 염증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질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오셨는데, 최근에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어떤 질환들이 장염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 장염은 단순한 이제 장에 배가 아프다든지 복통이나 설사다든지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장에서 면역세포의 면역 기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내 환경,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또 부쩍 이제 늘어난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우리가 대상포진이 보통 이제 우리 몸속에 숨어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50대, 60대가 지났을 때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 노년층에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대, 30대부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과도 관련이 있지만 중국에는 우리 젊은 층에서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폭증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역력의 위험지대, 면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면역력 저하는 이제 중장년층을 지나서 노년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아주 빈번한 문제이고, 결국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혈관 기능, 호르몬 기능, 근육 기능, 기능들이 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질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